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태형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요즘 시장에서 이 태형건설이 부동산 PF 부실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. 회사 측에서는 그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약 4천억 정도의 현금을 유동성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부채가 1조가 넘는 상황이고 지금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순히 4천억대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 태형건설에 대한 위기를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하기에는 너무 힘에 딸리는 모습입니다. 지금 사업부별로 보면 건설과 레저, 임대 뭐 이렇게 봤을 때 건설 쪽이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지난해 연말 기준보다 올해 그 상반기 중에 2천억대 부채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. 이게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.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면 금리가 인상돼서 부담해야 될 금리가 높은 그런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이건 웬만큼 수익성이 좋지 않으면 흑자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작년 반기와 비교해 봤을 때 매출 외형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 다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지만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 굉장히 적죠. 겨우겨우 흑자를 만들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. 그리고 이 종속이나 관계기업 투자손익을 따져보면 적자로 돌아섭니다. 그만큼 금융비용이 432억이나 급증을 해버렸죠. 작년과 비교했을 때 금융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 이 태형건설의 계속기업 가치에 대해서 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투자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이 지금 태양건설 같은 경우는 TY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어 놨고요. 그 지주회사가 전체 지분의 27%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그 오너일가 가족들 다 포함하면 49.8% 정도 안정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. 이 그 TY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든 건 이 그 서울방송이라는 SBS하고 이 태형건설을 완전히 분리한 별도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태형건설의 위기를 살려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는 SBS의 매각입니다. SBS를 매각을 하면 태형건설은 이 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죠. 그만큼 SBS라는 그 서울방송, 이 특별한 그 허가권을 갖고 있어야만 허가에 의해서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이 진입장벽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꽤 몸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. 태형건설은 서울방송을 매각하면 말 그대로 위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, 하지만 서울방송을 지금 태형건설이 위기에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을 때 팔게 되면 몸값이 떨어지게 됐죠.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그 태형건설이 말 그대로 이제 이 건설업계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쉽게 그 무너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소문이 계속 돌면 실제로 태형건설은 신규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. 이번에도 성수 그 TSPFV라는 그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의 400억의 사업 자금을 직접 태형건설에서 빌려줬습니다. 그만큼 이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업 자회사들이 자기 신용으로는 돈을 못 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태형건설에 그 빨대를 꽂고 먹고 살면서 겨우겨우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태죠. 그러면 이러한 부실하기보다는 하여튼 사업 자회사들을 이 태형건설이 혼자서 자금을 조달해서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죠. 그리고 단기 차입금을 얼마 전에 지금 1,900억이나 다시 또 늘렸습니다. 이렇게 되면 단기 차입금 금융기관 차입이 2,500억에서 4,419억으로 급증하게 되는 거죠. 그만큼 이자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굉장히 좀 힘들게 됐죠. 태형건설이 계속 장사를 해도 흑자를 내기 어렵다는 그런 리스크가 커진 겁니다. 당연히 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죠. 태형건설의 그 PF 우발채무 만기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게 그
그 2023년 4분기까지 근근히 잘 버티면 그나마도 전반기에 있던 것보다는 좀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계속 그 부채에 대한 이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죠. 자산을 파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태고. 그리고 10평 30건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지금 건설사 중에서 그나마 좀 건전하다는 게 호반건설이나 뭐 이런 그 우미건설 이런 업체들이고, 그 외에 지금 뭐 100%에서 200%대까지는 그래도 봐주면 합니다. 근데 200%에서 400% 정도 되면 이제부터는 좀 그 확실한 모회사를 갖고 있던지, 아니면 좀 리스크가, 경기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지면 진짜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회사들이죠. 그리고 400% 이상이면 실질적으로 뭐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한 회사라는 건 사실입니다. 예전에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두산건설이 그러니까 대규모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조 단위로 이제 발생했죠. 그러면서 두산건설은 두산그룹 전체를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만든 주범이기도 했습니다. 그만큼 이 부동산 PF 부실이 갖고 있는 그 폭탄, 그러니까 이 시한폭탄 같은 위험은 굉장히 큰 거죠. 두산건설 때문에 두산그룹이 전체가 워크아웃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. 태영건설도 지금 현재 지금 그 이자 보상 배율이 0.6인 가까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 자기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돼버렸죠. 그만큼 태영건설이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. 그렇게 돼서 지금 작년에 2022년에 금리가 오를 때 태영건설은 꾸준히 주가가 흘러내렸어요. 그 이유는 그러니까 저금리 시절인 2020년과 21년 이 기간에 이 태영건설은 이 저금리를 이용해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했습니다. 전국적으로 사업 확장을 늘리고 부동산 PF를 늘리고 하다 보니 그게 2022년에 그 금리 인상으로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 PF에 대한 자금 조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면서 그 이 리스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. 수익성은 이미 고사하고 배당은 뭐 남 얘기가 돼버린 상태고, 그러면 당연히 주주들이 주식을 던져버리죠. 그래서 1년 내내 주가가 뭐 흘러내렸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 그 2021년 5월 10일 날 최고가 14,250원을 찍었고, 그 이후로 주가가 흘러내려서 지난번 7월 26일 날 3,350원 최저점을 찍었는데요. 이런 지금 불안감이 계속되면 태영건설은 추가적인 신저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.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다고 해도 그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모두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한 이 태영건설이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올 건지. 근데 이 태영건설은 확실한 카드는 갖고 있어요.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SBS라는 이 서울방송을 매각하는 카드를 드러내면 태영건설은 금호산업처럼 살 수 있습니다. 금호산업도 아시아나항공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. 태영건설이 근데 서울방송을 매각하는 것, SBS를 매각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언론 장악을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영건설의 매각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참여하고 싶은, 그러니까 간섭하고 싶은 아주 메리트 있는 사안이 되겠죠. 그래서 이 태영건설이 과연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서울방송을 매각할지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는 주요한 관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리스크에 대해서 그 혹시라도 모르신 분이 있을까봐 주가가 많이 흘러내려서 뭐 싸 보이는데, 태영건설 하면 서울방송의 최대 주주인데 주가가 이렇게 싼가 하고 그 싼 맛에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리스크를 알고 그 뭐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